자, 일시의 장소의 변경입니다. 자, 범행 일시 장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그 일시 기재가 명백한 오개일 때에는 그때는 굳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오개임이 명백하다 했죠. 자, 그럴 때는 굳이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않더라도 증거에 의해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불구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2번 일시를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 끊고 단순한 착오 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 인정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자, 일시 나와 있죠? 자,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할 때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자, 끊고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범죄 정보에 중대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랬죠. 중대하다 했습니다. 그 시일이 간격이 길고 중대한 관계가 있을 때는 변경 절차를 밟아라고 봤습니다. 자, 그 밑에 판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밑에도 보면 마지막 줄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했죠. 그때는 변경 절차를 거쳐라. 같은 내용이죠. 자, 이건 뭐 생뚱맞은 판결이긴 한데 뭐 약간 뭐 관련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범죄 단체에 가입한 시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범죄 사실 특정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일이 아니라 그쵸?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도 아닌데 그 이전에 어느 날짜를 정한 것은 이건 뭐다? 이것은 기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는 거죠.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수단 방법의 변경입니다. 역시 수단 방법이 변경되는 것도 구성 요건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살인죄에 사용된 흉기, 살해 방법, 그리고 폭행협박의 수단,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변경한 것도 변경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약간 다르게 변경한 경우에는 굳이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자, 판례 보죠. 자, 1번 판례 보면 기망 나와 있고 기망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잖아요. 여기는 보면 분양 계약 체결만 앞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인데 여기도 기망 여기도 기망이긴 하지만 그 기망의 수단 방법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망 내용이 달라요. 두 번째 줄 보면 여기도 기망 나와 있고 기망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있는 양 행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마치 병인 것처럼 가장에서 기망했다는 부분도 역시 1번과 같이 그 내용이 달라요. 수단 방법이 달라서 뭐 수단 방법 같지만 내용이 달라서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번도 보시면 편취, 여기도 편취죠. 둘 다 사기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뭡니까? 화장의 관리권 내용이고요. 여기는 버스 노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죠. 같은 사기라 할지라도요. 자, 4번도 보시면 갈취이긴 하지만 여기는 흉기 등 휴대의 부분이고요. 여기는 다중 위력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변경 절차를 거쳐라. 자, 다음도 보면요. 자, 사기인데 이것은 절취한 신용카드고요.
여기는 절취와 무관한 신용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죠. 자, 그 밑에도 과실인데 과실은 같지만 여기는 잘 살피지 않았다는 과실이고요. 여기는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했다는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변경 절차를 밟아라. 자, 그런데요. 여기 1번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양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도구를 바꾸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좀 봐두시고. 자, 그 밑에 판례 보면 자, 위조죠. 자, 그 밑에도 위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을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정을 모르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 이것은 간접정범 형태입니다. 그 위의 것은 직접정범이고요. 직접정범이든 간접정범이든 형량은 같잖아요. 그래서 직접정범 대신에 이 간접정범 형태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객체의 변경입니다. 역시 객체가 달라지게 되면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객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는 객체가 같다 했습니다. 객체가 같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때도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또 객체 중에서도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지금 금품수수죠. 그리고 여기는 편의제공입니다. 객체가 완전히 다르죠. 객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요합니다. 자, 다음 판결도 보면 여기는 금품이고요. 여기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좀 다르죠. 그래서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요하고요. 3번도 보시면 정신장애와 심신미약자 객체 다르죠. 변경 절차를 요합니다. 자, 4번은 좀 조심할 것이요. 피해자가 다르면, 즉 객체가 같고 피해자가 다르면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건 약간 예외입니다.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검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피해자로 지금 기재된 사람이 지금 병인데 병을 을로 바꾸자 이겁니다. 을로 바꾸자. 즉 피해자를 바꾸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장 본인이 직접 직권으로 변경해줘라. 해줘서 배임죄로 인정해줘라 하는 것이 검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자, 공소장에는 병으로 기재되었었는데 이걸 을로 바꾸면 지금 여기 보세요. 공소사실과 달리 을로 바꾸면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을 못한다는 겁니다. 판결이 봤을 때. 따라서 이때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을이 아닌 병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이렇게 본 것이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피해자만 바뀌면 객체는 가만히 있고요. 피해자만 바뀌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해달라고 했는 것인데 판결은 뭐냐면 아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이 사건만큼은 피해자를 바꾸게 되면 피해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처음 공소 제기한 대로 병을 피해자로 하여 판단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만큼은 변경을 요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여기는 재물이죠. 여기는 이익이고요. 그러면 재물과 이익은 좀 다르다 했기 때문에 자, 위에서 보았듯이 변경 절차를 요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좀
사기잖아요. 사기 문제입니다.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법 시간에 배우듯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굳이 객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조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변경 절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원 편취, 이익 취득 이것도 재물이고 이익이긴 한데 이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역시 동일한 것이라서 불이익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봤어요. 최근에 이번 판례는 최근에 변호사 시험 문제에 나온 판결입니다. 뭐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에 출제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좀 다르죠. 피해자가 달라요. 피해자가 다른데 제가 앞에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다른 부분은 굳이 변경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즉 피해자가 바뀌면 변경 절차 필요 없습니다. 예외가 이겁니다. 예외가 요 4번 8개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해자가 다르죠.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인과관계의 중간 경로 차이, 뇌물 전달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위증죄의 이 전제사실 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전부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요 1번만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변경을 요한다고 봤어요. 읽어볼게요. 자, 횡령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자, 이건 목적물이잖아요. 그리고 보관자의 지위, 그리고 영득행위, 불법성 이런 것 경우는 이제 변경 절차를 요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밑에 보면 자, 상해 정도의 차이죠. 정도. 그 정도가 이제 4개월이냐 6개월, 8개월이냐의 부분은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과관계 중간 경로라든지 전달자 부분에 있어서 을로 되어 있었는데 갑으로 바꾼다든지 전달자를 이런 것도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도 보면 위증죄에 있어서 전제사실이죠. 그리고 공범자 중에서 일부인데 피해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에 누군가가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단정한 부분을 피고인이 아니고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돼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은 역시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종의 축소 사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축소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소이기 때문에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